결말 포함되어 있으니까 스포주의.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영화는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스펙이 좀 좋거든요. 취직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집을 사기로 결심했죠. 마침내 집을 사긴 했는데 이게 다 빚이더라고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죠. 진짜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나한테 허용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 많다 해야 되나?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불행이 너무 나열돼 있으니까. 여자가 너무 불행한 지점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근데 그 묘사가 좀 너무 적나라하고. 맞아. 초장부터 너무 부정적인 얘기야 지금. 아니야. 근데 뭐 영화 자체는 줄거리를 한번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네. 주인공은 수남이에요. 정수남이었죠. 수남이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손재주도 좋고 내가 봤을 땐 똑똑한 사람이었어. 맞아. 정말 똑똑해. 성실하고 게다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제 뭐 원래 그래서 상고에 진학해서 온갖 자격증을 다 따요. 14개인가? 14개. 상도 받고 온갖 자격증을 따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몰랐던 거지.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줄은.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안 쓰는 작은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죠. 청각장애인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막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거든요. 아무튼 막 사고를 당해가지고 남편이 거의 뭐 집에만 들어앉아있게 되는, 이제 우울증에 걸린 거야. 손가락을 잃었으니까 이제 뭐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을 이제 기쁘게 해주려고, 다시 행복하게 해주려고 혼자 이제 집을 사야겠다 라고 결심을 해서 그렇게 뭐 한 10수년을 미친 듯이 돈만 버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뭐 불판도 닦고 뭐 이거 뭐야 이거 명함 날리는 거, 명함 날리는 것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요. 펜트하우스 청소라든지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우리한테 탁 박히는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꾸준하게 일해도 집값은 더 꾸준하게 오르더라고요. 나 그 대사가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결국 대출을 끼고 이제 집을 사게 되잖아요. 사실 그 사이사이에 막 너무너무 그 여자가 불행해. 계속해서 너무너무 불행한데 하나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보면은 그 수나미가 가지고 있는 불행이 10가지면 어쨌든 여성들이 그 중에 하나는 갖고 있을걸? 아주 정확하다. 10개 중에 내가 다 갖고 있진 않아. 근데 하나, 2개쯤은 내가 갖고 있는 불행이야.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더 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냥 지금 또 이 시국에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시국에 여성 실업률도 너무 늘어나고 여성 청년들 자살률도 늘어났다는 기사를 매일매일 보는데, 이 시국에 이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까지 보니까 너무 참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 집을 어쨌든 대출을 끼워서 사잖아요. 샀는데 이제 그 무능력한 남편이 그제서야 이제 그 수나미의 손을 보고, 손이 진짜 물론 분장이겠지만 막 미친 듯이 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막 그제사 죄책감을 느낀 거죠. 왜 그제사 느낀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자살 시도를 하는데 그걸 수나미가 살려내서 결국 이렇게 병원에,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죠. 병원에 넣어서 이제 거의 생명 유지 장치만 달고 있는, 병원에서도 존엄사를 권유하고, 근데 그건 싫다고 하고, 수나미는 싫다고 하고, 근데 병원비는 계속 쌓여가고, 일은 해도 빚만 쌓여가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점부터 이제 메인이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요. 근데 팔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 사장이 지금 이거 여기 재개발 될 수도 있으니까 팔면 안 되고 갖고 있다가 재개발 확정이 나면 그때 팔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재개발에서도 그 동네에서 되게 그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재개발이 확정된 구역과 확정되지 않은 구역 사이에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 수나미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건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 수나미와 재개발과 관련해서 대립에 있는 그 세력들이 수나미를 이제 해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수나미가 이제 뭐 고초를 겪기도 하고요. 네. 결국에는 근데 그랬다가 수나미가 복수를 하게 되고, 왜냐면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되거든. 네. 복수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를 잡아가려는 형사들까지 죽이는 결말이 됩니다. 그게 참 슬펐어요. 사람을 죽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데 다 자기가 돈을 벌려고 연마했던 기술들로 사람을 죽이게 돼. 그 눈에 이거 명함 꽂는 거,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형사들도 사실 칼로 죽이잖아요. 그 칼이 그 횟집에서 하도 일을 해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뭐 다 얘기한 것 같지만 다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되게 많이 꼬여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사람들이 그래 이 영화를 쳐보면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불행한데 그래서 이 영화가 무슨 교훈을 주는 거며. 왜냐면 그러고 끝나니까. 왜냐면 계속해서 수나미는 불행한 채로 끝나거든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그 플롯의 흐름상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려면 수나미가 어떤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야 관객들이 하다못해 제가 그래도 이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돈이 생겨가지고 저기 예전에 자기가 청소했던 집에 들어간다 이 정도를 봐야 이제 만족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엔딩에서 그냥 델마 루이스급으로 그냥 이거 타고 가잖아. 오토바이 타고 가거든요.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물론 이건 영화지만 그 상황에서 수나미가 뭔가 헤쳐나가서 뭔가 희망적으로 어떤 희망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 자체가 영화인 거지. 말이 돼? 그 상황에서? 그치. 깜빵을 가는 걸 보여줄 순 없잖아. 그러면은 도망치는 게 최선의 결말인 거지. 델마 루이스처럼. 사실 현실이라는 거는 갑자기 희망의 사다리가 누가 동아줄을 내려주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그 수나미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엔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해피엔딩이었다. 맞아. 해피엔딩이야.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해피엔딩은 맞는데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슬펐던 대사가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남편이 손 보고 울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상담하는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남편이 울길래 날 너무 사랑한다. 날 너무 사랑한다고 아직도 생각해가지고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우는 그게 막 가슴을 너무 묵묵하게 그냥 너무 바보같이 착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말만 해도 너무 답답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서 고구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 러닝타임 내내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답답해. 저 사람 빨리 도망쳤으면 좋겠는데 도망 안 치니까 너무 책임감이 있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로 많을까 이런 생각까지 계속해서 뻗쳐나가는 거죠. 보는 내내. 이게 물론 영화지만 영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부분이 많았어요. 내일이 아니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나랑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면서 잠은 나중에 자도 돼. 이러면서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맨날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11년을 더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랑 같이 했으면은 훨씬 많이 줄었을 텐데 수나미한테 그 남자만 없었어도 잘 살았을 텐데 돈 잘 모아가지고 그쵸. 고초 안 겪고 잘 살았을 건데 너무 힘든 얘기만 하나? 그러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이정현이 웃는 장면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속담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 속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게 이제 생존 전략인 거니까. 그쵸, 웃어 보이는. 실제로 정말 마음이 동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 보인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와,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병원에서 그 의사하고 얘기할 때 괜찮아요? 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 맞아. 웃는데 맨 마지막에 웃는 건 되게 또 다른 광기.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있죠. 웃어 보이는 게 되게 생존 전략으로 생각했던 때가 저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들이 보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안 그래 본 여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게 사실 안 괜찮다는 반증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경험들이 누구한테나 있을 것 같은 거죠. 저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세탁소 그 주인 죽이고 나와서 이제 그 빨간 코트 뒤집어 입을 때 거기서 이제 다 젖어가지고 2주 만에 풀려나갔을 때 풀려난 건 아니죠. 죽이고 나왔은 거니까 이렇게 딱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눈빛이 뭔가 그 이전의 수남과는 다른 눈빛이 보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도끼가 좀 보이는? 자기 의지로라고 얘기한 좀 그렇지만 자기 의지로 이제 사람을 죽이고 나와서 뭔가 그 달라진 눈빛? 그리고 그 옷이 사실 그 여자를 찾아갈 때 그 상담사를 찾아갈 때 입은 옷이었잖아요. 그거를 눈치챘을 때 내가 되게
그것도 그 모든 장면 자체 그냥 그 이정현 배우의 연기가 다 기억에 남는 게 그 경찰들 죽이고 나서 그 고시원 침대에서 울던 장면도 생각나고 청룡 영화상 받고 운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찍으면서 본인도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빠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영화를 찍는 내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감정 소모가 엄청날걸. 정말 대단하다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개런티를 안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욕심이 나서 작품이 배우들한테 이 작품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해서 보는데 힘들었다. 어쨌든 잘해서 힘들죠. 네. 연기를 못했으면 안 힘들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제목이 왜 앨리스일까도 좀 생각해봤었거든요. 성실한 나라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왜 앨리스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끼를 만나가지고 우연히 이상한 세상으로 가서 제목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앨리스가 결국에는 뭔가를 만나서 우연히 성실한 나라로 들어갔다는 건데 그러면은 뭘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인가? 남자일까? 아니면 혹시 대한민국일까? 되게 뭘 대입해도 사실 말이 되는 것 같긴 해가지고 제목도 잘 지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아. 결혼이라는 생각도 했고 맞아요. 되게 많은 단어를 그 안에 대입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제목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아무튼 근데 뭐 이렇게 뭐 물론 우리가 힘든 영화다라고 했지만 영화 자체는 되게 잘 만든 영화예요. 네, 엄청 그러니까 잘 만든. 우리가 힘이 들지. 네, 정말로 잘 만든 영화라서. 허접했으면은 이렇게 절대로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지 않죠. 이게 뭐 막 깔깔깔 웃어 넘겨서 재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볼 것이 많은 영화라는 거죠. 볼만한 영화인데 그게 약간 후폭풍이 있을 수는 있다 뭐 이거죠. 그렇죠.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막 대가리에 깬또 때리면서 살잖아요. 대가리에 깬또? 머리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몇 년을 일해야 얼마가 모이고 얼마를 해야 내가 있는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처절하고 현실에도 아마 이렇게 살고 있을 앨리스들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쓰나미가 있을 것이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배우가 되게 빛나는 영화고요. 이렇게 끝내볼까 이제? 잘 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희도 오늘 잘 봤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